안녕하십니까. 도시농부 엉뚱한 시골공방입니다. 오늘도 나의 별서정원으로 출발합니다. 별서정원이라고 하면 옛날에 효를 실천하기도 하고 살고 있던 곳과 떨어져서 농사를 지으며 정원을 가꾸며 생활하는 곳을 별서정원이라고 하지요. 그러고 보면 현대인이 농사를 짓고 싶다, 농사나 지으며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일견의 푸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셉은 도시농부로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텃밭 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0여 년간의 텃밭 농사를 통해서 저는 향후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텃밭 농사를 일구고 텃밭 농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롭게 정리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도 나의 별서정원으로 출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제 시골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제가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는 바람에 한 달 정도를 쉬었습니다. 근데 구독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고, 그래서 오늘은 일 중심보다는 여태까지 한 10년 텃밭을 운영하면서 텃밭을 경작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텃밭은 한 20-30평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보통 5평에서 10평도 사실은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텃밭을 하면서 버겁다고 느끼는 것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많은 것을 생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힘든 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걸 많이 하려고 하면은 또 농약도 써야 되고 비료도 써야 되고 하는데, 나는 유기농으로 먹겠다, 유기농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실망하고 힘들어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장비에 대한 욕심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장비에 대한 욕심은 결국은 투자한 비용 대비 뽑아내는 생산성, 효율, 효과성에 대해서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텃밭을 우리가 전업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장비를 구입해서 그걸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놔뒀을 때 아깝죠. 아깝고 효율성이 정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부처럼 되고 싶다라는 강박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속 가능한 텃밭 농사, 그리고 내가 꿈에 그리던 농사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싶다, 그리고 도시에 살면서 주말에 텃밭을 어떻게 불화를 받아서 이렇게 저희 땅이 생겨서, 아니면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텃밭에서 얼마만큼 많은 효율을 내려고 처음에는 욕심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그게 1주, 심지어는 2주만 저희 텃밭에 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정말 하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잠깐 2주일 동안에 자라나는 풀의 속도가 내가 기르고자 하는 농작물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풀들에 휩싸여서 맨날 제초 작업만 하다가 진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텃밭을 또 내년에는 이걸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농사가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텃밭에 대해서 성공 기준을, 내가 텃밭을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텃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성공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엔 첫 번째는 돈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텃밭을 정신건강에 이용해야지, 이것을 이용해서 무슨 수확량을 뭐 효율을 높여서 극대화시켜 가지고 내가 작은 돈이라도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가짐과 동시에 전업농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도시농부의 우리가 도시농부의 컨셉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시농부가 되어서 그 주말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많으면 어쩌면 세 번 이렇게 가면서 전업농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땅은,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게 계속 농사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농부가 보면은 잡초가 나오면은 발로 이렇게 비비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제거하려고 하지요. 그 버려진 땅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런 토질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겪어야 생산성이 나오고 돈이 되는 작물을 수확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텃밭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텃밭 농부는 전업농부와 구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텃밭을 하면서 많게는 지금 1000여 평 정도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용하는 땅의 면적은 2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놀리거나 아니면 또 윤년으로 경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텃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왜 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왜 못할까요? 혼자서 텃밭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일단은 한 300평 이상 넘어가게 되면 혼자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더라도, 기계의 힘을 빌리게 되면 내가 계획했던 자금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내가 전업농부라면, 농부에서 사활을 걸어서 여기서 월급을 걷어내야 되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지금 제가 텃밭 농사를 하면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수확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욕심도, 그것도 욕심입니다. 제가 텃밭을 하면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한 종목을 많이 심는 것이 있지요. 고추 농사라든가 마늘 농사라든가. 그러나 그것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들만 나눠 먹고,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가까운 지인들에게 조금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마음 정도를 가져야지, 나는 이것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것도 그렇게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골에 와서 왜 그 농사를 짓는 걸까요? 주변에 전업농부를 하시는 주변 어르신들이 제 텃밭을 와서 보고 혀를 끌끌 찹니다. 왜 그럴까요? 제 텃밭에는 민들레도 있고요, 제비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꽃들, 화초들, 그 정원수들을 텃밭에다 막 심어 놓습니다. 저는 텃밭을 하면서 꽃을 보는 것도 하나의 또 즐거움이고 행복이더라고요. 그것을 굳이 잡초 취급해서 전부 제거를 하거나, 그리고 과실수 아닌 꽃을 보는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농촌에선 집 울타리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텃밭에다 그런 걸 하는 거는 별로 아니지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스스로의 기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저희 채널은 앞으로 도시농부 텃밭을 일구는 것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컨셉을 잡아서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커가는 텃밭 농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